200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세 점 있는데 자, 0,0이랑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a, n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3일,0이에요 라고 나와 있고 b는 뭐래? 0,3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자, 직각삼각형인 거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둘러싸인 삼각형이니까 우리는 선분 모아서 만들었구나 라고 봐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래? 이제 내가 쭉 0,3하고 뭐 3,0하고 그리고 0,0 이렇게 이어서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내부에 이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fn이라고 하자 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x, y 좌표가 자, 모두 정수인 점을 우리는 격자점이라고 부르고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시면 낯선 유형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작년에 배운 친구들은 낯선 유형은 아니었어. 자, 이게 원래 2010년대 후반에 그 문과 친구들을 좀 강타했던 이 문과 애들은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맨날 이런 것들이 허구한 날 수능 킬러 문제로 났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주요한 유형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그 정도가 감소하긴 해. 그래도 언제나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진행을 합시다. 자, 격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격자점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 좌표를 하나 고정시키는 거야. 두 개 다 고정시키면 점이 멈춰버리니까 좌표를 하나 고정한다는 얘기는 자, x값을 고정하면 뭐 1, 몇, 2, 몇, 3, 몇, 4, 몇처럼 자, 1의 모든 점들을 다 세버리고 2의 모든 점들을 세버리고 하는 식이 이제 한 점을 고정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뭐 y좌표를 고정하면 y좌표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런 식으로 세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방향이 이런 식으로 세시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워 나가야지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라인에 있는 점들 사이에 관계를 해석을 하시면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시그마에 넣어가지고 일반항에다가 공식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할게. 자, 그리고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봐봐, 여기는 3n,0이지 여기는 3이죠 그치? 그럼 n이 변할수록 세열되는 세로선의 개수는 늘어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가로선의 개수는 n이 몇이든 간에 언제나 어떻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셀 거냐면 개수는 자, 모식갱이, 0 그리고 뭐 y좌표가 1인 거, y좌표가 2인 거, y좌표가 3인 거 이렇게 세어 나가면서 세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일단 우리 0층부터 한번 쌓아 나가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의 점이 위치하고 있을까? y0일 때 0부터 3n까지 세주면 되겠죠? 경계도 포함이니까 그죠? 그러면 0부터 3n까지 몇 개게? 아, 최고야. 자, 3n 플러스 1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의 층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어? 여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n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높이 차이가 1이니까 그죠? 여기 가로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건 밑변 높이가 n 대 1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거 우하향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는 n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자, 이 간격이 n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 뭐가 되겠어? 여기는 2n이 되시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보라색 선에 있는 모든 격자점의 개수는 2n 플러스 1개가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같은 원리로 여기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뭐가 된다? 그냥 1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그냥 어렵지 않게 무슨 얘기? a, n은 하고 식을 쓰면 6n 플러스 4잖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면 시그마 때리고 계산하는 건 누가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한번 넣어볼게.
일반 않고 있으니까. 자, 다음 213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고, 자, A, N 플러스 1 해서, 자,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자, 항의 값에 따라서 다른 점화식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잘 파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4 더하기 A5가 뭐래? 8을 만족하는 모두 A0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점화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A4 더하기 A5가 8이 되는 경우를 해석을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A4 또는 A5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A1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 우리 점화식 얘기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점화식 기차하면서, 자, 일단은 정반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 할 거야? A4 더하기 A5가 8이다. 왜? A5라는 놈은 반드시 A4로 유도가 되는 애기 때문에,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A4의 값을 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첫 항에 대한 얘기니까, 자, 역방향으로 우리가 A4부터 어디까지? A1까지의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해석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수영도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역방향 해석이 될 거야. 이게 저번 주 금요일 수업 내용이었죠, 그쵸? 어린이날 때 알지? 맞죠? 아니야? 그쵸? 자, 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보자. 자, 페이지 1 이렇게 잡아놓고 할게. 이거는 과정이 좀 필요한 문제니까. 자, 이거 A4 얘기해봅시다. 알겠죠? 자, A4 더하기 A5는 뭐가 될 수 있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해가지고 그냥 4가 될 수 있지. 그쵸? 언제? A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확정됐을 때. A5가 마이너스 A4 플러스 4가 되니까 A4 더하면 그냥 4만 원지? 그죠? 혹은 뭐가 될 수 있어? 2A4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지? 언제? AN이 A4가 0보다 클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걸로 하여금 우리는 A4가 반드시 모여야 돼? 모여야겠구나 라는 얘기하면서 페이지 1 바로 끝나게 됩니다. 승리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페이지 2 뭐하라고? 역방향으로 돌아가랬지? 그죠? 자, 두 번째, 역방향으로 해석을 할 거면, 자, 역함수의 식처럼, 봐봐. 우리가 저번에 AN 플러스 1은 AN에 대한 식이야 라고 말한다는 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넘어가려는 식이었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식을 다시 써주는 거야. 알겠죠? 자, 얘에 대한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N은 하고 식을 썼을 때, 자, 윗식을 변형해서 써주면 뭐다?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씁시다. 4에서 AN 플러스 1을 빼는 식이야. 언제? AN이 뭐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어쨌든 우리가 AN 플러스 1로부터 이걸 요도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AN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도 우리가 바꿔서 써보라 그랬죠? 그쵸? 자, 바꿔서도 한번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면 A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AN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다 4를 더하는 거니까 이 식의 값은 뭐야? AN 플러스 1이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식 대입할 때 보기 좋겠지? 대입하려는 수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다음 전항을 구할 수 있어 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볼 수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2항에 그럼 어떻게 돼? AN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지? 자, 이거는 AN이 0보다 큰 거니까 자, 이때는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 AN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쓸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지? 봐봐. 어떤 항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여기도 못 넣고 여기도 못 넣지? 그죠?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면 20밖에 못 넣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 이상이면 이 식에다 넣어도 되고 이 식에다 넣어도 돼.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도식화 시켜보면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2, 4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윗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아랫식이라고 얘기할게. 알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뭘 쓸 수 있어? 아래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슨 식? 윗식만 적용할 수 있으니 만약에 숫자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면 아래식으로만 다음 전항 유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4 이상이면 어느 식으로 전항으로 돌아가든 상관없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이거 페이지 2 여기다 쓰고 갈게. 자 어떻게? 우리 네 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 4, 3, 2,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윗식만 넣고씩 들어갈게요. 자 윗식만 뭐 나오니? 4에서 5를 빼는 거죠?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윗식을 먼저 좀 우선순위를 높게 잡을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디밖에 못 넣어? 여기밖에 못 넣는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지? 1이면 다시 어디밖에 못 넣어? 여기밖에 넣었지?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A3가 마이너스 1이었던 세계에서는 A1이 3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원 어디까지 했어? 전부 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 5에서 다시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안 가고 아래식을 한번 넣어봅시다. 아래식은 뭐 하라고? 2 더하라고 그랬죠? 7이지? 그치?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윗식을 넣는 거야. 자 다시 윗식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치? 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3이 나왔을 때는 전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안 됐구나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썼어. 이거 윗식은 위살표 아래식은 아래살표 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케이스 여기는 처음에 아래식 넣고 그 다음에 윗식 넣었더니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럼 다시 아래식에다 넣는 방법도 하나 있겠지? 자 요거를 아래식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7에다가 9를 더하니까 2를 더하니까 9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9에다가 다시 윗식 대입하면 식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지? 그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5에는 더 진행할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5 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에서 이제 윗식이 아니라 아래식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1을 더할 거니까 11도 가능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대한 템플릿을 다 짜놓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다 더하면 뭐가 나오겠니? 9가 나오겠죠? 해서 넘어갑시다. 저번에 했던 그 뭐야 그 항해값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수열의 뭐야 이전함 추적이라는 주제로 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죠? 넘어갈게. 또 215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글이 기네.
자, SN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제 말하는 스토리를 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 길이랑 같은 애를 자, 만들어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원을 만들었을 때 y는 루트 x와 같은 자, 만나는 점을 이제 여기라고 합시다. bn이라고 합시다. qn이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 qn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하얀색으로 쓰고 진행할게. 자, 그 다음에 qn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자, 다음 x절편을 이제 우리가 p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합시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 bpn의 제곱 a, bpn의 넓이인 이제 sn을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가 지금 2로 찍혀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자, 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a는 1,0이고 그 다음에 pn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bn pn과 qn의 x좌표를 각각 an과 bn이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으니 자, 여기다가는 뭐 an 콤마 0 이런 식으로 적어 보시고 여기는 뭐라고 적을 거야? bn 콤마 0 이렇게 적을 거고 qn 아니고 an 플러스 1,0이죠 얘는. 그리고 bn은 qn은 뭐라고 쓸 거야? 자, 여기는 bn 콤마 루트 bn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원의 성질은 뭐다? 중심으로부터 원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언제나 반지름으로 일정하다. 그리고 그 점이 접점이면 적선과 수직이죠? 그쵸? 그런 정도 얘기밖에 못했지만 자, 여기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접선 없고 그러니까 길이 같다는 얘기로 문제 끝내면 되겠지? 여기 길이는 뭐가 돼? 그냥 a, n이겠으려니 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a, n이겠으려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a, n이겠으려니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자, 요 삼각형이 결국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줘야 되지?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려주면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할 말이 좀 많아져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B에는 뭐가 있어? 자,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수선까지 쭉 내려가지고 우리가 합동인 직각삼각형 해석이 가능하고 근데 높이가 루트 bn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할 말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문제에서 OPN과 뭐가 같다 해서 PN, QN이 같음으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거리 공식 썼을 때 길이가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쵸? 자, 다시 OPN 자, PN의 Q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첫 번째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AN 의 제곱은 하고 식을 썼을 때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 BN-AN의 전체 제곱 플러스 BN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N제곱이 날라가고 자, 식 써주면 0은 한 다음에 BN의 전체 제곱 한 다음에 2BN의 AN 플러스 BN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N이 0,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여기부터 오른쪽 얘기해야 되니까 그쵸? 자, 0,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변을 BN으로 나누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자, 결국 BN은 하고 나머지 다 이항해서 써주면 2AN-1입니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되면서 가에 해당되는 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해서 일단 첫 번째 대한 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 도형들 잔뜩인데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뭐야? 이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다시 옮겨서 그림을 그려줍시다. 자,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쭉 내려주시면 여기는 지금 AN인 거 알고 있고 여기는 AN 플러스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 좌표는 원래 BN이라고 쓰는 게 맞았지만 BN은 뭐인 거 알아? 2AN-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식 써볼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 이용하면 결국 AN과 AN 플러스 1 사이도 규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는 뭐야? 길이가 AN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AN 마이너스 1인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럼 결국에 자 AN 플러스 1은 뭐랑 같다? 3AN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나에 해당되는 거 뭐였다? 3이었다 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SN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SN은 뭐 넓혀졌어? 삼각형 A, B, P, N의 넓이랑 같으니까 자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여기 높이가 2인 거 알고 있고 여기하고 여기 비교하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몇 차? AN이니까 아이고 요래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SN이 말하는 거는 그냥 AN-1과 같아 라고 볼 수 있으니 AN-1이 뭐 하는 놈인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지? 여기까지 왔어. 봐봐. 원래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원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예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봐봐. 자, SN이 지금 AN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요 전화식을 AN 빼기 1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거든? 자, 얘를 내가 BN이라고, BN 나왔으니까 CN이라고 할게. 자, CN이라고 한다면, 자, AN 플러스 1은 뭐다? 3A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다시 AN한테는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어야 CN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양변을 1을 뺍시다. 그럼 식 어떻게 나오니?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3, AN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까지 갈 수 있어? 우리는 자 CN 플러스 1은 3CN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 CN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 거 알고 있죠? 그죠? 등비 수열인데 이때 공비를 몇 차? 3이지? 30 곱해서 다음 항 나온다는 걸로 알았으니까 그럼 첫째 항만 구해야 되는데 자 첫째 항 SN은 S1은 하고 식을 써주시면 얘가 뭐가 돼? CN이랑 SN은 같은 수열이죠? 그쵸? SN 이거라 했으니까 그치? 자 S1은 하고 식을 써주면 자 이때는 첫 항이 뭐라고 돼 있어? 3,0이라고 돼 있으니까 밑변이 2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2, 4의 절반이기 때문에 S1은 2인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몇이다? 2였다 라는 것도 밝혀냅니다. 그럼 결국 어때? 첫째 항이랑 공비를 다 알고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자 이제 SN이 뭐하는 수열인지도 알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SN은 2에 3의 n-s 다시 넘어가면 봅시다. 해서 이렇게 2단계 마무리하고 3단계는 우리 자 20, 21, 22, 23 연달아서 4개 풉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점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자, 저 점선들이 우리가 자, 원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꼭 도입을 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쵸? 자, 해서 일단 제일 먼저 원에 대한 이제 원을 다룰 때의 행동 강력 한번 다시 좀 읊고 갑시다. 자, 원 위에 있는 점 어떻게 해라? 점은 중심과 연결해라. 왜? 길이는 반지름이고 만약에 그게 접점이면 접선과 수직이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원이 있는 점을 중심과 연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수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 성민아? 다음에 무슨 말 들어와야 되게? 원 길이? 중심이 나요. 그러고 중심과 접점은 어디 있어? 한 직선 위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이제는 외울 때가 됐다. 3개 우리 캔노트에도 써놨으니까 나중에 봐요. 자, 해서 우리가 할 걸 해주면 원의 중심을 표시를 해. 자, 원의 중심 표시하고 원의 중심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거, 그리고 이렇게 수선 쭉 내리 꽂은 거, 여기도 이렇게 수선 이렇게 내리 꽂은 거,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의 길이는 전부 다 동일해 라고 말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선 내리고 여기 접점이니까, 그쵸? 자, 이제 수선만 내릴게요. 자, 여기도 선 이렇게 그어주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 길이 같고 길이 같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형들을 계속 그려나가지. 그죠? 자, 그려나가는데 봐봐, 부채꼴에다가 원을 그리고 부채꼴하고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 그죠? 부채꼴과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 부채꼴과 원에 동시에 접하는 도형을 그리는 반복 행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자, 우리 옛날에 이게 주로 이제 수원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거든? 그쵸? 한 번에 언급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봐. 도형 문제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반복 행동을 함으로써, 반복 행동을 한다는 건 뭐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그쵸? 자, 반복 행동을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닮은 원을 계속 그려나가는 상황이지? 그쵸? 자, 그래서 반복 행동을 하면서 닮음인 도형을 만들어내. 자, 그럼 닮음인 도형은 뭐가 존재하겠어? 닮은 B가 존재할 거고, 그게 같은 행동을 할 거니까 계속 같은 닮은 B가 나올 거란 말이야. 물론 이거 이과하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때 허구한 날 봤을 유형이야.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반복 행동을 하면서 닮음으로 일정한 비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들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A1은 P인데 AN 플러스 1은 QAN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Q가 뭐야? 이 수열의 공비 물어보는 거니까 등비 수열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미 다 말해준 거야. 문제 수준에서. 알겠죠? 자, 해서 반복 행동 등비 수열이야 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으면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겠어? 첫째 항이 뭐고 공비가 무엇인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자, 일단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저 도형이 과연 어떨까? OA랑 OB가 6인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AN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자, 그럼 봐봐. 공비는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공비는 닮은 B랑 동일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첫 번째 도형의 반지름 구하면 첫 항 구하는 거지?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 구하면 두 번째 항 구하는 거죠?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A1하고 A2만 구하고 문제 끝냅시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여기가 A1이야. 그치? 여기도 A1이야. 그리고 여기도 A1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원끼리 접하면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은 일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부채꼴도 원의 일부기 때문에 봐봐. 요 원과 첫 원이 접하는 게 요점이지. 그치? 아유 세영아 잘안 돼. 자 여기부터 중심까지 이렇게 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쭉 이어지면서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일직선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고 지금 A1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세원아 여기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원래 반지름이 큰 반지름이 6이래. 부채꼴의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래. 뭐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을까? 박장민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까? 6 코사인? 이 길이가 6 코사인 모식행이라고? 이 길이 여기가 6이잖아. 그치? 6 빼기 A1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자 여기가 6분의 8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특수각을 가진 삼각형이니까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 6-A1과 A1의 비율이 몇 대면 2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A1은 뭐였습니까? 2였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지? 그죠? 자 그리고 봐봐 여기서도 그럼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봐봐 이 길이 그럼 뭐가 있어? 6에서 2 빼면 이제 2가 되지? 그죠? 자 2에서 마찬가지로 2대 1로 쪼개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A2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2는 3분의 2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공비는 뭐가 된다? 바로 3분의 1이 된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어떻게 구한다? 첫째 항과 둘째 항을 구하면서 조건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A1은 2고 그리고 뭐야? 공비는 뭐다? 3분의 1이니까 구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대답하고 넘어갈게. P는 2고 Q는 3분의 1이겠죠? 해서 넘어갈게요. 혹시나 해서 다시 말할게. 여기가 2라서 A2를 3분의 2라고 말할 수 있던 거야. 자, 우리 점화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뭐다? 점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두 정보를 이어버리면 회복 해법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문제에서 제시한 항이 뭐니? AN번째 항과 그죠? AN 플러스 4번째 항을 내가 점화 관계로서 연결할 수 있다면 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규칙들은 얘네들을 전부 다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과연 어떻게 더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P는 10 이하의 자연수인 상수라는 걸 조금 더 유의를 해보시면 봐봐 더하는 것도 있고 빼는 것도 있지 그쵸? 이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모르니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건 정방향이니까 두 번째 거 안 써도 되지? 그죠? 자, AN을 볼 거고 항을 n번째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3번째 그리고 n 플러스 4번째 이렇게 나눠놓고 볼 겁니다. 자, 그럼 봐봐. A는 뭐야? 0이죠. 그죠? A형은 0이고
a 플러스 4도 뭐야? 0이다. 인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 푼 것처럼 여기다 박스를 딱 쳐놓고 안 지울 거야. 티 한번 낼게. 거꾸로 쓰네. 여기가 an이 아니라 여기가 an 값이죠. 여기가 a고. 자, 박스 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 칠 거야. 여기는 안 바꾸고 속에 있는 얘기를 잘 꺼내는 게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어떤 수가 n보다 작으면 항의 값이 n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래? 그 항의 값을 더하라고 돼 있지? 그쵸? 자, 이거랑 이걸 비교해서 얘가 작으면 이거 두 개를 더하래. 알겠지? 얘가 작으면 더하는 거고 얘가 크면 그냥 상수를 빼라고 돼 있어. 알겠지? 그럼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 0에서 무조건 m 갈 수밖에 없지. 0, 봐봐. m은 자연수인데 0은 자연수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 무조건 m 플러스 1번째 항이 m 되는 것도 확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m이라고 쓸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봐. 자, 이제 n 플러스랑 m을 비교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항의 수가 더 크기 때문에 항수가 더 크면 둘이 더하라고 돼 있죠? n이랑 an을. 그래서 자, 여기까지 써주면 2n 플러스 몇인 거? 1인 것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해서 여기까지는 고정이야. 그죠? 자, 그리고 n 플러스 2랑 2n 플러스 1을 비교를 할 건데 그치? 봐봐. 1 넣었을 땐 둘이 어때? 서로 같지? 그죠? 근데 1보다 큰 수를 넣으면 기울기가 좀 더 크니까 언제나 n 플러스 2보다 2n 플러스 1이 크겠죠? 그죠? 이 둘을 빼면 n-1인데 n-1은 언제나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무조건 2n 플러스 1이 n 플러스 2보다 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도 관계가 확실한 건 여기가 큰 거 확실했고 여기가 큰 거 확실했고 여기가 큰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 써줘야 되는 식은 뭐냐면 2m 플러스 1 마이너스 p잖아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고정이야. 그럼 뭐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떤 스토리를 써야지?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저번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거든? 일단 결과부터 써. 결과부터 쓰고 조건 해석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 알겠죠? 자, 이거 저번에 했던 그 마지막 문제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그 7번 유형이랑 해서 결과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조건 해석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위아래 더하세요 라는 의미로 어디까지? 얘가 2n 플러스 둘이 더해버리면 자, 3n 플러스 4 빼기 p가 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어떤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이때 어떻게 하래? p를 한 번 더 빼가지고 p를 한 번 더 빼면 수열 받아야죠.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가 올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둘 다 뭐라는 얘기야? 둘 다 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게 되는 거죠? 그지? 그죠? 자, 그리고 봐봐. 여기 이렇게 써놓고 조건도 쓰자. 이렇게 식을 쓰려면 어때야 돼? 얘는 둘이 더하는 거니까 이때는 함수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n 플러스 3이 2n 플러스 1 빼기 p보다 크면 이 식으로 들어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건 아래식이 큰 거니까 n 플러스 3보다 누가 2n 플러스 1 빼기 p가 더 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해서 얘네들 해석하면 문제 끝날 것 같고 그리고 p는 자연수고 m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하고 자연수 비교하는 플러스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항하고 2항에서 다시 써주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는 이거 이항하면 m 그리고 이것들 1 빼기 p 이항하면 m이 뭐다? p 플러스 2보다 크면 우리는 이 식을 적용할 수 있어. 고. 그치? 자, 그리고 아래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다시 이항하면 m이 되고 이거 이항하면 자 작다죠? 이렇게 작고 여기가 큰 거야. 그러니까 p 플러스 2와 m과의 계수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 그죠? 자,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이제 무슨 얘기가 돼? 얘가 0이 되려면 p가
3n 플러스 4인 경우겠죠? 그치? 자, 이걸 쓰려면 p가 뭐인 경우야? p가 2분의 2n 플러스 1인 케이스야 라고 말하는 거지. 자, 봐봐, 어렵게 가지 마. 자, p는 무슨 수? 자연수지. 그죠? 2n 플러스 1은 자명은 홀수지. 그치? 홀수를 이루어나면 자연수가 안 되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p는 3n 플러스 4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말인즉슨 다시 어떻게 바뀌어? 요 조건 해석으로 들어가면 3n 플러스 6이 n보다 크다. 이거는 자명하니까 그냥 내볼게. 이거 어떤 자연수 넣어도 성립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따라서 우리 어떤 얘기로 끝나? p는 3n 플러스 4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 1 넣으면 7 나오겠고 2 넣으면 10 나오겠지? 합은 뭐가 되겠어? 17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p가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니까 m이 1일 때랑 m이 2일 때밖에 안 되겠죠? 해서 넘어갈 겁니다. 자, 222번 문제 같이 보자.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을 라지움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때려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뭐 하는 놈인지부터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고 m 저기 있어? 오케이. 자, 여기는 보시면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자명한 뭐인 거 알아? 우리 어떤 상수인 거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과연 이 fx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하려면 a의 원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저 집합 a가 뭐 하는 집합인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위에 집합을 보면 이걸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야 라고 말하니까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겠죠? 자, 그러면 요거 얘를 먼저 해석하자 라고 생각할게. 일단 사인이 똑같은 게 잔뜩 있으니까 사인 자 2분의 파이 x를 뭐라고? t로 치환합시다. 알겠죠? t로 치환해놓고 식을 보시면 2t 제곱 플러스 t 그리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엔 2t 마이너스 1에다가 t 플러스 1 하시고 얘가 0보다 작은 걸 구해봐 라고 말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t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사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시면 자,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질 거고 그죠? 자, y는 2분의 1이랑 조금 덜이게 자, 여기다가 y는 2분의 1이랑 그리고 뭐 그려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서 이제 문제 풀로 넘어가면 되지? 자, 정의역의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삼각방정식의 좀 일반해를 찾아봅시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 안 돼. 그치? 이때 안 되고 여기 있는 구간들 안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안 되는 구간들이 어떻게 나오겠어? 얘도 주기마다 나오고 얘도 주기마다 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 되는 순간이 처음에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자, 6분의 파이에서 처음으로 여기 2분의 1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대칭 일치에 뭐가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 안 되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2분의 3파일 때 또 안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고 그리고 점수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결국에 요 식에서 자,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2분의 파이 빼기 x가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거 그냥 사인 x 그러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자, 어떻게 볼 수 있어? 2분의 파이 x 이 각이 자,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던지 아니면 뭐가 되는 순간 2분의 파이 x가 뭐가 되는 2분의 3파이가 되는 구간이야 라는 말로 바꿔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방정식 풀 때는 여기 주기가 바뀌든 말든 그냥 원본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다 교점 그어가지고 해석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3분의 3에 2분의 3이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마다 나? 주기마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쓸게. 미안해. 6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2n 파이 붙여줍시다. 주기마다 나오니까 2n 파이 그죠? 보다 뭐가? 2분의 파이 x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6분의 5파이 플러스 2n 파이보다 작거나 같던지 아니면 뭐가 되는 순간 2분의 파이 x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2n 파이랑 같을 때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 다시 x에 대한 식으로 풀어주면 뭐라고 볼 수 있어? 3분의 1 플러스 4n보다 x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다시 2를 곱하면 3분의 5 한 다음에 플러스 마찬가지로 4n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자 여기 이제 어떤 기준 잡아놓고 4 더할 때마다 안 되는 숫자들이 나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숫자들을 좀 써보면 여기 처음에 안 되는 게 0 넣으면 1, 0.5씩갱이니까 1, 2, 3 0 넣으면 3분의 5니까 1, 2가 나와. 1만 안 돼. 그쵸? 1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다가 2도 2는 돼. 그치? 그리고 또 언제 안 돼? 5일 때 안 돼. 그죠? 또 언제? 9 그리고 뭐 해가지고 결국 x가 뭐일 때마다 4n-3일 때마다 안 되겠구나. 1을 기준으로 4마다 안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범위가 다시 커지니까 그치? 하나밖에 안 돼서 다시 커지니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x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자 x는 하고 식을 써주면 자 파이로 나누고 2를 곱해줄 거니까 뭐다? 3 플러스 4n일 때 마다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다시 x는 4n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가 안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되냐면 자 A의 원소는 지금 내가 표시한 애들 빼고 전부 다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결국 무슨 수를 얘기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3의 수는 그냥 홀수가 되는 거지. 그쵸? x가 홀수일 때마다 뭐가 된다? f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짝수일 때는 뭐가 된다? 그냥 플러스 2가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얘는 전부 다 짝수기 때문에 죄다 플러스가 붙어서 나오지. 그죠? 그치? 4K니까 얘는 어때? 얘는 언제나 가 아니라 언제보다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일단 처음에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 시그마 한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4K의 F4K라는 건 결국 F4K는 언제나 뭐가 돼? 2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시그마 8K가 돼버리면서 8 곱하기 95 하면 뭐가 나오니? 442구나 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지? 자, 그리고 440 상순 대비가 다 나오냐?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한 다음에 이제 K의 FK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짝수울수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이 K를 내가 2L 빼기 1인 거랑 K가 2L인 걸로 분리해서 나눠서 쓸 겁니다. 그러면 M까지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럼 짝수인지 홀수인지 따라 달라지는구나. 자, M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지? 그죠? 자, 내가 이제 시그마 한 다음에 K는 1부터 몇 가지? M까지 이제 K의 FK를 쓸 건데 다시 짝수는 부 바꿔서 나오고 홀수는 부를 더해서 나올 거죠? 그죠? 그냥 쓰자. 내가 말한 대로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K를 쓸 건데, 자, 는 하고 쓸 거고, 이제 부를 분리할 겁니다. 알겠죠? 자, M이 홀수야. 알겠죠? 그래서 M이 홀수라서, 2 한 다음에, N이라고 합시다. N 플러스 1. 이렇게. 자, 홀수로 쓰면 마지막에 두 개씩 짝 찍고 마지막에 한 개를 남겨라. N쌍이 나온다는 거 보여주려고 N 플러스라고 쓴 거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식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마지막 항은 무조건 남지. 2n 플러스 1에 F 2n 플러스 1은 반드시 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한 다음에, 자,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분리해서 쓰자. 자, L은 1부터 한 다음에 N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자 2L-1에 F 2L-1 이렇게 쓰고 더하기 2L 한 다음에 F 2L 이런 식으로 써서 쪼개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때? 1 넣으면 1F1, 2F2 그치? 2 넣으면 3F3, 4F4 그죠? 이거 N까지 하면 2NF, 2N까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칸까지 더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자 M이 홀수일 때 이렇게 우리가 자 식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안 쓴 이유는 N쌍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F 2N 플러스 1은 마이너스인 걸 아니까 결국에 얘의 값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한 다음에 다시 L은 1부터 N까지 가는 상황이고 얘는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지. 얘는 뭐야? 그냥 플러스 2L이죠. 아니지 4L이지 플러스 4L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식이 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에다가 뭘 더한 식이야?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2L 플러스 1 계산한 값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홀수의 합은 언제나 그 마지막 수가 N번째 홀수까지 합은 N의 제곱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뭐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다라고 하기에는 2L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L 플러스 1이지. 그죠? 그럼 이거는 N 플러스 1번째 홀수까지 더할 거야. 못 빼고 1만 빼고. 그죠? 3, 5, 7, 9 해가지고 2N 플러스 1까지 더할 거니까 2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번째 홀수거든? 저 2N 빼기 1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 2N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홀수를 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의 값은 자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을 뺄래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시그마 그냥 계산해도 돼. 그죠? 자, 하고 여기서 뭘 뺄 거야?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끝이 홀수면 n제곱 마이너스 1로 끝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지? 자 끝이 짝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짝수면 그냥 이거 아까 쓴 거에서 얘만 남지? 그죠? 시그마 한 다음에 L은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다시 뭐만 남아? 2L 마이너스 1 F 2L 마이너스 1 더하기 2L F 2L 이렇게 식을 쓰면서 이게 언제? M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식이 끝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아까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얘만 떼고 계산하는 거니까 자 얘만 떼고 계산해주면 그냥 뭐야? n제곱 플러스 2n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해줄 거야? 이제 이걸 만족하는 수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다시 m이 자 2n 플러스 1일 때는 자 이때는 식의 결과가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작아요? 44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시고, 그리고 그럼 이때 n의 최대값은 뭐가 돼? 이게 넘어가면 441이니까 21까지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m의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라지 m은 43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 이때 자변의 값이 뭐가 돼? 자변은 우변이랑 똑같아지는 상황이지? 딱 441 될 때 얘기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자변의 값은 뭐가 된다? 똑같이 441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만약에 m이 그냥 2n이야. 그럼 이때는 n제곱 플러스 2n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 44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최대값은 뭐가 나오냐? 22가 나오나? 22? 20. n의 최대값은 20 나올 거야. 400에다가 40 더해서 440 만드는 거. 이건 n의 n 플러스 2니까 그냥 440 되는 거 찾은 거야. 이 큰 주수 찾아가지고. 자, n의 최대값이 20이니까 이때 라지 m은 4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딱 똑같은 440 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좌변이 보일 때 440일 때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 라지 m은 뭐가 된다? 43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다 해봤지만 홀수일 때 43으로 제일 커 라고 말할 수 있고, 좌변의 값이 44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라지 m 더하기 좌변하면 뭐가 나온다? 483 나온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2번도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223번 보고 우리 조금만 숙합시다. 오른쪽 지워도 되니? 자, 마찬가지야. 자, 223번 문제를 보면 이게 n 이렇게 식을 써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n의 값이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반복하면서 닮음인 정삼각형을 만드니까 결국 223번 문제 패턴도 뭐라고 생각하자? 반복행동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동을 하는데 뭐가 생기니까 닮음인 도형이 나오니까 일정한 비율이 나오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 등비수열인 걸 우리가 파악을 하시고, 그럼 등비수열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알아내면 뭐 할 수 있어? 이 수열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BN, CN을 CN 2대5로 내분하는 점을 DN을 지나고 CA 진입해놓은 게 자, 해서 일단 맨 처음으로 한 행동은 뭐냐면 자, 오른쪽 변을 2대5로 내분을 해서 여기다 DN을 잡아준대. 알겠죠? 그리고 평행한 선, 왼쪽 변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여기다가 뭐라 할 거야? AN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리고 여기도 AN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CN이고 여기 DN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삼각형 만드는 데는 A, B, C만 관여하니까 이 정도 소리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세 삼각형의 넓이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AN 플러스 1에 BN, DN이랑 그리고 CN이랑 DN, CN 플러스 1 그럼 대충 상태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봅시다. 그리고 AN, BN, CN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정삼각형에 반복해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대5 내분점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자,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AN 플러스 BN 플러스 C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전체가 이제 C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도 얘기해주는 상황인 거죠? 그치? 자, 그럼 등차 수열이를 하려면 과연 이제 어떤 이제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봐봐 맨 처음부터 이 못을 박았어. 자, 등비 수열이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공비를 안 해든 측정을 안 해든 하고 문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넓이가 AN 플러스 1 BN보다 BN의 BN 플러스 1이 더 크다. 자, 요 기변보다 요 기변이 좀 더 크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죠? 요 기변보다 여기가 더 크다. 자, 그럼 문제 해결하러 가봅시다. 일단은 봐봐. 이 A라는 애가 얘가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일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똑같이 비율이 2야 라고 써도 무방하죠? 그치? 여기다가 비율이 내가 K야 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봐봐. A하고 B의 비율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면 봐봐. 같은 막곡지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결국 2분의 1 AB 사인 세터로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넓이 특성상 자, 이웃한 두 변의 곱이 바로 뭐가 되겠어? 바로 넓이비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내가 A 대 B 대 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A에 해당하는 비율을 내가 2, 4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지? 자, B는 어때? 60도를 끼고 있는 각이 5하고 K니까 5K라고 얘기를 하시고 C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그냥 60도라고 생각을 하면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2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그치? 근데 얘네들이 뭐래?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등차 수열 스토리 써주면 자, 결국 10K는 뭐라고 쓸 수 있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K는 뭐 아니면 뭐? 2 아니면 4가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자, 2변의 길이보다 2변의 길이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2라고 말해버리면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K는 결국 뭐야? 4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다조건 때문에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쓸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4인 것도 알았으니까 결국에 내가 자, AN, BN, Cn데 자, 뭐가? 삼각형 AN 플러스 1에 BN 플러스 1에 CN 플러스 1은 언제나 어떤 비율을 가지냐면 자, 얘는 합변의 길이가 7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지? 그쵸? 그래서 7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CN 플러스 1은 K가 4였으니까 2 더하기 4에서 6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결국에 우리가 변의 길이는
공비가 며칠? 7분의 6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A, N, B, N 대 A, N 플러스 1, B, N 플러스 1 한 변의 길이를 건드릴 때 얘네들의 비율은 7대 6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봐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A1에 B3가 뭐냐? 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으니까 B3까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가 A1이라고 하고 여기가 B1이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AN 플러스 1에 BN 플러스 1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2대 5로 내분을 하고 여기다가 7분의 6 정도 비율 되게 선 그어줄 수 있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2대 5 정도로 내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되겠어? 또 좀 겹쳐서 이렇게 미안해요. 또 여기다가 B3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길이가 뭐야? 1이지? 그죠? 여기부터 B3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니까 자, 여기가 지금 7분의 몇이 되는 상황이야? 2가 되는 상황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7분의 6배를 했으니까 보라색은 7분의 6이란 말이야. 그죠? 얘 7분의 6이지? 보라색은 7분의 6인 것도 알고 있어. 길이비가 7대 6이라 했으니까 보라색은 7분의 6인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7분의 6에서 내가 7분의 1을 떼면 요 작은 부분의 길이는 또 잘린 부분의 길이는 49분의 1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보라색의 전체 길이가 뭐가 되는 상황이야? 49분의 36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의 길이는 49분의 2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A1부터 B3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빼고 여기 있는 거 빼고 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과학 1에서 근섬유 길이 구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 아무튼 자, 해서 그거 뭐지? D대였나? 아무튼 겹치는 게 짙어가지고 모르는 게 있어서 까먹었어요. 자,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끝. 요 하얀색, 보라색, 파란색을 다 구하시고 겹치는 부분만큼 길이만 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그 224번은 절대로 안 풀어줄 거야. 왜? 왜 안 풀게? 세연아, 왜 안 풀까? 아니면 224 우리 풀었던 문제잖아요.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빨간색 보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자, 14회 지금 또 다 볼 건데 사회는 9번 11번 12번 를 보고 마무리하기보다는 그냥 14하고 20을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이 14하고 20을 빼고는 다 따로 풀려가지고 14, 20을 딱 보고 끝낼게. 해서 원래는 가급적이면 이제 안 푸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해서 숙제를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열의를 보고 풀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승민이 안 풀었지? 그치? 원래 안 푸는 게 맞아. 14하고 21 미리 얘기하지만 다시 우리 4종 모의고사는 14번하고 21번은 숙제로 안 나가는데 14번 문제는 문제가 원래 있던 문제를 잘 바꿔놔가지고 같이 좀 볼만한 문제가 됐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 로감수의 이제 합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문제를 혼자 틀린 거밖에 없으니까. 자, 13은 뭐라고 되냐면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 그죠? 자, 이때 fx의 최대값을 뭐라고 하래? 최대를 gt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자 fx의 함수값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fx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온 조건들을 보면, 자, 일단은 fx는 x 세제곱으로 점점점 시작하고, 자, 극소가 0인 함수야 라는 거랑, 그리고 또 조건들을 보면, 자, g-2는 0이고, 그리고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g-1이 g1보다 크다 라는 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극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다루는 3차 함수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응답 맞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면 최대는 언제나 어디서 나와? 끝에서 나오겠죠? 그죠? 구간의 오른쪽 끝에서 나와.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 함수의 왼쪽 끝에서 나오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함수의 극대랑 극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극대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최대값이 여기로 계속 고정이 되겠죠? 언제까지? 여기 걸칠 때부터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부터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일 때까지, 자, 이렇게 움직이는 내내 최대값이 갱신이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극소를 건드리는 상황은 좀 어떠냐면, 자,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볼 때마다 감소한다 그랬지? 그쵸?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감소 양상으로 나올 거거든? 그쵸? 자, 최대값이 오른쪽 끝이 될 거야. 오른쪽 끝이 되는 상황이 오다가 어떤 순간이 뭐냐면, 자, 여기 이 가로 간격이 딱 정확히 2가 되는 순간이 올 거거든? 그러니까 2는 그냥 막대기를 딱 꽂아놓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순간을 기준으로, 자, 여기 전까지는 뭐야? 최소값이 그냥 오른쪽 끝이 되죠? 아, 최대값이 왼쪽 끝이 되죠? 미안해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는 그럼 GT가 왼쪽 끝이니까 그냥 FT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순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돼버리면 갑자기 G2가 다시 최대값이 갱신이 돼버리지? 그죠? 구간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 순간을 기준으로 GT가 뭐로 바뀐다? FT 플러스 2로 바뀝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증가할 때, 감소할 때, 극대일 때, 극소일 때, 자, 구분이 다르게 들어가는 함수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0인 것도 한번 볼만하겠죠? 자, 그럼 봐봐.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g-2가 0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g-2라는 건 뭐야?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0에 fx의 최대가 되고 하는데 0이 된다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지?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승민은 어떤 얘기하는지 해줄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최대값이 0이래. 뭐 샤프도 한번 써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이게 어떤 경우로 이렇게 말해주는 건지. 무슨 말하는 건지 파악해 봅시다. 자, 봐봐. 여기 함수값이 0이야. 그치? 얘는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값이 없는 값이야? 없는 값이지.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0은 요거를 왼쪽으로 쭉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 최대값이라는 거지. 그렇다는 건, 자, 결국 내가 여기서 수평선을 쭉 그었을 때 여기 함수값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 x값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야. 자, 이게 y는 fx예요. 그치?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자 x가 마이너스 0 이상이면 최대값이 0이래. 그럼 최대값이 여기는 최대값이 될 수 없는 0이잖아. 극소니까 얘는 최대값이 될 수 있는 0이지. 어떻게 해놓으면 얘를 구간의 끝자락으로 갖다 놓으면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가 이렇게 그어졌다는 얘기야. 딱 이렇게 하면 여기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오른쪽 끝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 극소랑 똑같은 값을 가질 때 여기의 x값이 0이야 라고 말해주게 되면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가 x축이었구나, 자 그리고 여기가 y축이었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에 대한 조건 해석이 됩니다. 알죠? 자 그리고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비율 관계로 문제를 해석하면 조금 더 유리하니까 자 여기의 값을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건데 자 보면 1대2 비율 갖고 대치 중심까지 하면 1대1대1 비율인 거 알고 있으니 여기를 나는 알파, 여기를 2알파, 여기를 3알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길이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고 4알파라고 말해서도 괜찮을 것 같죠? 그치?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가에 대한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저기다가 뭐 3알파 말고 알파 같은 거 여기다가 알파 써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가급적이면 분소식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단위를 1알파, 2알파, 3알파, 4알파로 쪼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자, G-1이 G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 말인즉슨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구한 최대랑 그리고 닫힌 구간 1에서 3 사이에 구한 최대값을 봤을 때 자, 왼쪽 좌변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1이 어때? 공통이지. 그쵸? 1이 공통이지. 자 그리고 봐봐 여기가 지금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1까지 한번 그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무조건 오른쪽 끝인 거 알고 있지?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2배에 해당하는 구간을 그어가지고 거기서의 최대값이 뭐가 된다? 바로 G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우리가 G-1 보려고 왼쪽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 기준으로 얘하고 얘를 관찰을 할 때 0에서 1까지랑 1에서 3까지는 구간이 길이가 2배 차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1이 공통이죠. 그치? 자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1 잡으면 문제 맞을까 틀릴까? 여기다 1 잡으면 좌변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연아? 봐봐 여기다가 1을 잡아놓으면 G-1은 얘야. 그죠? 그지? 자 G1은 어떻게 돼? 여기부터 3까지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니까 극대가 최대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얘는 올라가는 과정이고 얘는 올라오고 탑을 찍어버리면 당연히 탑이 제일 높아라고 말했죠? 그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1은 여기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일단은 최대값을 이런 데다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전에다가 1이라고 해버리면 자 두 번째 구간에서 극대를 포함시키겠지? 그렇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얘까지 극대를 포함 안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 잡히는 거지.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게 최대값인 게 너무 자명하니까 자 우리는 무슨 얘기하냐 첫 번째로는 자 구간 알파는 반드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해서 자 첫 번째 구간이 어때? 극대를 포함시켜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근데 내가 다시 1에서부터 3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 G-1은 이 함수 값이야. 그쵸? 그럼 얘가 얘 최대값보다 더 크다는 얘기 해야 되지? 그쵸? 근데 이거보다 큰 값 언제 다시 나와? 4알파 된 데 다시 나온다 그랬죠? 그럼 내가 3을 이런 데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3을 이런 데다 그러면 최대값이 G3이 돼버리겠지? 그럼 G3보다 뭐야 극대값이 더 작은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 조건도 깨져버리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은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면 내가 자 3을 걷을 때 3은 4알파 전에 끝나야 돼. 그래야 1에서 3 사이의 최대값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G-1의 최대값보다
작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3이 뭐보다? 4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건드리는 조건은 어떻게 돼? 알파는 첫 번째씩 보면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씩 보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서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 무슨 얘기하고 끝낼 거야? 이걸 만족하는 GF1의 최대랑 최소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죠? 자, fx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0이 단일근이고 3알파가 중근이죠. 그죠? 자, 이거에 f1을 구해버리시면 자, 3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에 대한 2차 함수인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최대하고 최소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해석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 괜찮아? 자, 21번 보고 우리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 체크하는 게 문제 마지막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자, 일단은 y는 x는 공통이야. 그죠? y는 x를 그려놓고 이 지수함수, 평행이동시킨 로그함수 이렇게 두 개 그려가지고 우리가 교점을 이제 볼 건데 그 교점의 x표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다 라는 거 해석해주는 게 이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제시된 함수를 관찰했을 때 우리는 밑이 같거나 역수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제시된 지수함수의 밑도 2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자, 로그함수의 밑도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밑이 같거나 그리고 우리가 밑을 비교할 때 언제나 x의 개수 1이어야 돼. 알겠죠? x의 차수 1차여야 돼. 알겠죠? 자, 밑이 같거나 어떤 관계인 거? 역수 관계인 자, 지수 함수 끼리 봐도 되고 아니면 로그 함수 끼리 봐도 되고 아니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관찰하는 상황이어도 결국에 밑이 같거나 역수 관계면 다른 말은 조금 하기 불편하더라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합동이라는 건 뭐야?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시키거나 회전이동시켰을 때 완벽하게 겹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합동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는 어때? 얘네들을 그냥 직접 비교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고지고대로 지수함수로 보는 것도 조금 힘들고 로그함수를 고지고대 로그함수로 봐도 조금 힘드니까 우리는 함수를 통일해보자. 알겠죠? 자, 합동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얘가 될까? 라고 생각해주면 그걸로 하여금 답이 자연스럽게 바로 나올 거야. 왜? 우리 이거 교점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교점 계산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교점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얘가 사선과의 교점 해석에 이게 자, 유일한 뭐가 되니까 키가 될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고지고대로 두지 말고 우리는 자, 역함수를 취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자, 함수 종류를 일치시키자. 통일시키자. 알겠죠? 세영아,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바꿀까? 로그함수, 지수함수로 바꿀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볼게. 자, 그럼 봐봐. 얘는 어떤 함수냐면, 자, 원본 함수 2의 x승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k, y축의 방향으로 0만큼 움직인다는 거 내가 k, 0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볼게. 알겠죠? 자, 그리고 y는 x는 뭐야? 역함수와의 대칭축이기 때문에 교점이 안 바뀌지?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거 이양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y는 x에 대해 뒤집어 볼 때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칭축을 유지시켜야 해. 자, 그러면 얘를 역함수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와 알파2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성질일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기가 알파1이고 여기가 알파2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얘 함수식은 y는 로그 2의 x는 x 플러스 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얘를 볼 건데 얘는 이제 봐봐 얘랑 관계를 이제 볼 수 있지. 위치 같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행이동 관계가 성립하게 되거든. 그치? 자, 얘에 대한 성분을 다시 한번 보면 얘, 자 4x 빼기 8 어떻게 돼? 밖에 로그 2의 4로 나가지? 그죠? 그럼 10을 다시 쓰시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 다시 얘는 로그 2의 x를 0, k 방향으로 움직인 건데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로그 2의 k를 2, k 플러스 2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임을 이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자 2의 x승은 0, k만큼 움직인 거랑 2, 2 플러스 k만큼 움직인 거랑 무슨 관계야? 얘네 둘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0만큼 움직인 게 2만큼 움직이게 되고 k만큼 움직인 게 k 플러스 2만큼 움직인 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바로 뭐다? 자, 2, 2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평행이동 시켰어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럼 봐. 2, 2 방향이면 뭐 기울기가 몇인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야? 1인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지? 얘가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야? 1인 직선이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알파1이 자 이거대로 움직이면 그때도 지금 선이 점이 어디 있겠어? 반드시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알파2도 어떻게 되겠어? 2, 2만 움직이면 x축 이만큼, y축 이만큼 움직이면 그 직선에 그대로 붙어있는 수밖에 없겠지? 그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자 곡선을 그렸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여전히 같은 직선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여기서 이만큼 가고 여기서 이만큼 가서 알파1, 알파3 관계 만들었지. 근데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뭐라고 돼 있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등 간격으로 배치가 돼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알파1, 알파1이 뭔지 몰라서 내가 얘를 자 알파,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 간격들은 전부 다 플러스 1 간격들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점이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여기도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3 여기도 알파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네? 1, 2, 3, 3, 2 미안해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요 모든 점들이 봐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 그래프 위에 두 점을 해석하면 무조건 그 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연립하면 되거든. 그럼 봐봐. 이거랑 이거가 전부 뭐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서 문제 끝내자는 거지. 그러면 알파는 한 번씩 써주면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k야 라고 쓸 수 있고 알파 플러스 1 넣어주면 알파 플러스 1은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k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아래 거에서 2씩 써주면 어떻게 나와? 로그 2의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뭐였다? 1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수가 2가 돼야
누구 값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뭐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 1은 1이고 알파 2는 2고 알파 3은 3이고 알파 4는 4였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는 1 여기다 대입해주면 K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K도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K 플러스 시그마 한 다음에 뭐 알파 뭐가 되냐? N 첫 번째 교점부터 네 번째 교점까지 다 구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K는 1이고 그 알파 1, 2, 3, 4는 그냥 1, 2, 3, 4가 되는 거죠? 1, 2, 3, 3, 4니까 그러니까 합이 뭐가 된다? 1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고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문제풀이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 다음 시간까지 수투 마지막 단원 끝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수는 내가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2단계, 3단계 전부 풀어오시는데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든지 내가 아니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최대한 뒤쪽부터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오늘 특수원 소프트카이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정 주간을 가질 건데 주말에 할 거야. 본 수업 때는 이제 그냥 메인스트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조교쌤한테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인계할 테니까 와서 확인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어봅시다. 수고했어요.